자, 이어서 갑니다. 15번 갑니다. 다음, 고려시대의 교육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국자감에서 유학과 함께 기술학 and 무술도 가르쳤다. 무술은 X 쳐주면 되겠죠. 두 번째, 평민과 천민도 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평민은 주로 기술학, 천민들은 공부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기의 관학의 발달로 사학이 이축되었다. 반대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숙종 때 관학의 진흥을 위해서 서적포, 인쇄소입니다. 네. 일종의 관학 진흥책으로 서적포를 만들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돼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 16번. 우리 역사 속의 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게 가끔 지역명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특강을 할 때도 지역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한번 수업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 유인물도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네. 공부 안 될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되게 싸가지 없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원산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고조선과 동해 영토이다. 아니요, 고조선과 옥저입니다. 동해는 강원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동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할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항되었다. 그죠? 네, 강화도 조약 때 세계항이 개항되죠. 강화도 조약 때 1876년에 부산, 원산, 인천 76년 1880년 1883년 이렇게. 세 번째,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쌍성총감을 폐지하고 수복한 영토이기도 하다. 맞죠? 이때 쌍성총감부의 핵심 인사는 누굽니까? 이성계죠. 이성계 아버지와 이성계죠. 세 번째, 이성계 성장의 고향이고 함흥차사 고사와 관련이 있다. 요즘 TV물에 태종 이방원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보는 프로입니다, 제가. 뉴스도 볼 것도 없고, 예능도 선생님 특별하게 막 좋아하는 거 없고, 유일하게 역사물 드라마 하나, 이거 딱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딱 하나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게티가 뭐가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발견하는데,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성계에 대한 얘기는 함흥차사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차사는 관직을 얘기하는 거고, 함흥 지역에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다시 서울로 와주기를 보내는 관리들이 그냥 다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함흥차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다음 삼국의 정치 및 군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구려는 10여 관등, and 14관등. 14 또는 10여 관등에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14, 16, 17관등이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해요. 10여 관등.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 10여 관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문교전 14관등 세부화시켜서 둘 다 맞다고 하셨죠. 답은 1번. 틀린 거 봅시다. 2번. 말단 행정단위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촌주가 임명됐다. 지방에 촌주가 임명됐다. 항상 하는 얘기.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니다. 왕경인이 아니다. 왕경인이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왕경인이 아니다. 이건 우리 알다시피 옳은 것이니까 틀렸겠죠.
상대 등은 기조계를 주관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다. 상대 등은 왕권을 견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 등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다. 4번 고구려의 대대로 백제의 상자평. 아까 상자평 뭐라 불렀어요? 다른 말로? 내신자평. 기억나셔야 돼요. 10분 전에 해서 10분 전에. 상자평, 신라의 상대 등은 국왕이 임명한 국정을 총괄하는 관직이었다. 아니요. 귀족이 선출합니다. 국왕이 임명한 게 아니고 귀족이 선출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그 디테일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 중 한말 의병운동에 대해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을미의병은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스스로 해산되었다. 맞죠? 이런 사상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근왕주의. 왕이나 왕실이 백성에게 명령한 그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예, 자기 마누라 죽은 거, 명성하고 암살당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됐어,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에서 멈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을미의병 때부터 신돌석 등과 평민을 제출해 대항하였다. 신돌성은 을미가 아니라 을사입니다. 을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일본군이 호남 의병 초토화 작전으로 국내 의병 활동이 쇠약해 됐다. 이게 1909년에 있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 잠깐 언급했던 것도 또 나오네, 그죠? 네. 몇 번이지? 3번 지금. 네. 남한 대토벌 작전. 네. 1909년 9월부터 통상 한 11월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군대선으로 무력 항쟁이 격렬해졌으며 1908년 양주에 매어 서울 공격을 감행하였다. 정미의병 13도 창국이 만들어지죠. 답은 2번. 19번 다음 중 한말 의병에 대해 설명 19번이라고 그랬지. 잘못 읽었어. 19번 다음 중 시기가 가장 빠른 것. 1번 향약 구국방 1236. 이거 암기예요. 향약 구국방 1236년 암기. 예, 연도로 치면 고려 고종 때. 예. 강화도 대장도 가면서 할만 대장경을 만들었던 곳에서 만든 게 향약 구국방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대장도 가면서. 두 번째 분청사기. 고려말 원간섭기. 하약 제조기술. 우왕 때 14세기죠. 고려 우왕 때 원나라 상인 몇 번이야? 3번. 원나라 상인 이연호로부터 그 최영이 이제 하약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해요. 마지막 하나의 핀포인트를 하나 이제 그 하나 받게 되는 게 이원이라는 상인으로부터 마지막에 어떤 그 하약을 만든 마지막 팁 기술 요걸 전수받아서 만든 게 최영이 마지막 때 만들어내서 훗날 본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일본이 예선을 갖다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도감을 설치하고 실제로 진포이전에 승리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농상집요 원간섭비 1273년 원간섭비 우리나라 최초의 농소죠. 수입소죠. 공무시험 문제 갔을 때 이런 문제 제일 여러분들 어렵게 할 겁니다. 되게 다 아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시대인지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유형의 문제다. 어떤 사건을 전개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선후관계를 물어보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막 암기를 해왔던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20번.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같죠? 다음 유무를 통해 알아채는 사실을 옳은 것.
명도전이죠. 명도전. 청동기인가요? 철기인가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끔 하지 않나요? 명철, 한철, 널철. 대표적인 뭐죠? 철기를 철기. 명도전, 한자, 널무덤. 즉 철기 시대에 중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됐다. 명도전이다. 명도전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화폐를 썼을 거고 유사시에는 칼의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나라의 철기면 고조선이야, 그지? 고조선과 중국 간의 무역이 통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부터 본격적인 중국의 문화권에 우리가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 1번 청동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 생산의 극기가 늘어났다. 오늘 이론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농기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암기하시는 사람 되게 힘들어지죠. 이렇게 전체를 알기에. 구석기에는 농사가 짓지 않으니까 뭐 없잖아요. 수렵어로 채치니까 농기구가 없다는 얘기지. 신석기에 처음으로 조피 수수가 생산된다는 얘기죠. 땅을 파야 되잖아. 그걸 씨앗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목기, 그 다음에 석기, 돌과 나뭇가지를 통해서 땅을 파서 이루었던 뜻이죠. 청동기도 마찬가지, 목기, 석기. 이때 가야 어떻게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 중국과 활발한 교육관계가 형성됐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의복 및 그물을 직접 제작했다. 의복, 드디어 옷을 입고 그물을 정했다. 물고기 잡이하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군장이 대두했다. 정치 권력이 등장한 것은 잉여 농산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동기를 봐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육회차 문제 1번. 다음 내용의 비석을 건립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여러 명의 신라 장군이 왕명을 받고 출정하여 적성을 공명하였다. 신라공을 도와 공을 세운 적성 출신의 야이차의 가족을 포상하였다. 네. 진흥왕이 땅 넓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이죠. 단양에서도 적성면이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동네 이름입니다. 이때 그 당시 고구려인이었던 야이차가 신라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일종의 스파이죠. 고구려인으로서 신라의 스파이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발각돼서 어떻게 야이차가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단양을 뺏고 난 다음에 단양의 적성비를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들 다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야이차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야이차가 누군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신라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인인데 신라를 도운 사람이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신라를 도운 사람의 죽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사람들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것을 국가적인 관점에서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본 사람 없으면 왜 저랬을까 모르잖아요. 추측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고고학은 상상력이라고. 고고학은 상상력, 기록이 되게 미미하니까. 자, 이 왕 누구야? 진흥왕이죠. 문제 풀겠습니다. 불교를 공연했다. 법흥왕 때 2차전을 순교죠. 네, 법흥왕 때 2차전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두 번째, 노국을 폐지하였다. 그럼 노국을 폐지하기 전에 뭘 만들었을까요? 신문왕이? 관료전을 냈겠죠. 관료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노국을 폐지했겠죠. 이건 기본이야. 관료전을 선웅하게 물어볼 수 있어. 관료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노국이 폐지되는 거예요. 노국을 만들기 위해 관료전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선웅하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관료전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노국을 폐지했다.
세 번째,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증왕. 뭐 우리 유추 때 배우잖아요. 신라장군 이사부 뭐 이렇게. 4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했다. 예, 진왕 때 거칠부의 국사입니다. 국사 6세기 두 번째 삼국 중에 두 번째로 만든 역사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문제 2번. 다음 유물에 담긴 사상과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산수문이 벽돌, 무령왕릉 지석, 그 다음에 금동 대향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 고분에 사신도를 그려내었다. 지금 보시죠. 고분에 사신도를 그려냈다. 그 다음에 백제 아직계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해줬다. 일본에 전해준 것은 한자하고 유학이고요. 지금 여기 위에 거 보시면 산수문이 벽돌, 무령왕릉, 금동대향로 전부 다 공통점은 도교입니다. 도교입니다. 예, 물론 그 금동대향로는 도교 플러스 불교이기도 합니다. 도교적 요소도 있고 불교적 요소가 합니다. 공통으로 본다면 도교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무령왕릉에 또 이것도 있어요. 3년상이라는 게 나와요. 3년상은 또 유교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도 도교와 유교가 들어가 있는데 3년상이라는 게 살짝 적어놔. 그냥 불교, 도교 이렇게 플러스해버리면 도교가 아니 도교와 유교입니다. 도교와 유교가 들어갔는데 왜 유교가 들어갔습니까? 무령왕릉에 3년상 때문에. 근데 산수문이 벽돌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교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통으로 본다면 이제 도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고려는 도간을 건립하고 팔간회를 거행하였다. 조선 소격서를 설치하여 제천의 직을 거행하였다. 소격서 폐지는 누군지 아시죠? 정암 조광조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 때 개혁정책으로 조광조 때 소격서 폐지됐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과 관련 있는 것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봅시다. 요즘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여기서 철합니다. 이건 되게 오리지널 사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 나오면 첫 글자 보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래된 자주 써먹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좀 더 색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 옳은 건 모두 몇 개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됐다 깨뚫어야 되는 문제예요. 기억번. 임시기구였으나 A구의 침입이 잦아진 상설기구가 변모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중종 때 문제가 발생하죠. 삼포이란이 만들어지면서 임시기구가 되죠. 예. 삼포는 어딘지 다 아시죠? 부산포, 연포, 제포. 여기 거리 유인이 몇 명인가요? 60명이잖아요. 니들이 가져갈 쿼터량이, 일본에 가져갈 양이 제한적이잖아요. 왜? 세종장이 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뭘? 세사 미두를 200석으로 제한했잖아요. 1년에 줄 수 있는 쌀과 콩이 합쳐가지고 200석이라는 거야. 도합 합쳐가지고. 양이 적은 거야. 가져갈 쿼터량이 너무 적은 거야. 그 애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난 거야. 일본 애들이. 이걸 삼포일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가져갈 양이 부족해서 일으킨 사건. 중종 때 이걸 임시기구를 처음 만든 게 비변사였다. 물론 좀 더 심한 내용을 가게 되면 비변사를 처음 만들었던 것은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 목적은요. 네. 원래 처음 만든 요건 목적이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임시기구를 만든 것은 삼포일환이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이민족 여진족 침입 때 만든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됐죠? 네, 상설화 기구도 봐야 됐죠? 네, 명종 때 을묘예변을 계기로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화되죠. 을묘예변 어디죠? 오늘날의 전라도 서해안 쪽 아니지
북측 합시다. 전라도 해남 지역. 전라도 해남 지역에 들어와서 얘들이 그 지역의 인근에 5개 군을 갖다가 얘들이 점령하고 약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상살화됐다. 그래서 이게 정부군, 경군이라고 할까요? 학술용어로. 서울에 경군이 파견돼서 겨우겨우 수습하게 되었다. 됐죠? 여기까지만.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북벌운동 이후에 국방 강화를 이유로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북벌운동 이후에, 즉 서인들이 모든 비변사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인 적습니다. 네. 서인들이 비변사의 권한을 모두 잡게 되었다. 디귿번, 종래 최고 권력 기구였던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었죠. 모든 기능이 비변사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의정부란 건 존재는 했지만 거의 역할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 다 맞습니다. 니을번 갑니다.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기능을 부활시켰다. 알다시피 처음에 아주 잘 나온 지문이잖아요. 네,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한다. 의정부와 상군을 부활한다는 얘기는 기능을 따로따로 만들어줬다. 즉 권력을 한 군데 뭉쳐놓게 하지 않고 권력을 분산시켰다. 왜? 한 군데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절대 권력을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을 꼭 같습니다. 어떤 한 부서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 권력은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표적인 게 비변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 세 개가 맞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조선 지방 방어 체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제도 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죠. 고려 말에서부터 세조 때까지 일군 체제죠. 일직을 군사 1000명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군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압록강, 두만강에 10일씩을 두든 20일 두든 그건 지네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서해안에, 동해안에, 남해안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채용되죠. 일군 제도. 이걸 세조 때 바꾸죠. 이걸 진관 체제로 바꿉니다. 진관 체제는 잘 보세요. 제2선에다가 제2선에 배치하는 거다. 연주면 군단에 배치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군단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진관체의 장점은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기전에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 재성방략체계 갈까요? 자, 진관체제가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을묘유변입니다. 명종 때 실패 이유 갑니다. 을묘유변. 자, 애구들이 이렇게 왔다고 해남 앞바다 이렇게 왔다. 해남 앞바다라고 이렇게. 아무도 없어. 군사가 아무도 없어. 어떻게 상륙하는 거지? 칼 차고 딱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목적이 뭐야? 털놓은 거지, 속된 말로. 그 지역의 사람들 인명을 살상하고 가진 거 빼앗아 가는 거야. 결국은 을묘유변을 계기로 진관체제는 실패하게 되는 거야. 진관체제가 실패했다. 그래서 바꾸는 게 뭐야? 재성방략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재성방략책 어떻게 해요? 도단위 배치예요. 도단위 군사 배치를 가져가는 게 재성방략체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1선에 군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부산에다가 제1선에다 군사 10만 명을 배치해놨다. 그때 아새끼들이 군사를 20만을 가지고 부산을 3일 만에 작살을 내버린 거야. 이게 임질애란이에요. 이게 임질애란입니다. 재성방략체가 되면서 지방의 소고군체도 같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소고군까지. 소고군은 우리 알다시피 양천 혼성부대입니다.
양천 혼성부대라서 이런 사람들 상비군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예비군적 성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비군적 성격이다. 소공 같은 사람들. 상비군은 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내내 군복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현역 군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 다 군대 다녔었겠죠? 이분 전부 다 예비군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시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동원돼서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여기 예비역들은 나 소고군이었겠구나, 현역이 아니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 1번 장영령과 수호청을 설치하게 되었다. 장영령은 정조임금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수호청은 인조 때, 예, 인조 때 주로 남한산성에서 역할했던 분입니다. 예, 수호청은 남한산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군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직업군인은 임질이라는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임질이라는 게 훈련 동안 기점을 잡고. 예, 5군형입니다. 5군형 제도를 얘기합니다. 3번, 중앙에서 발견한 장군이 통솔하였다. 네, 중앙에서 발견한, 이게 재승방려체야.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지휘하였다. 좋은 제도인가 안 좋은 제도인가? 되게 안 좋죠. 아니 지형 지물도 몰라. 지방 예를 봐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했지 봐. 어떻게 알아? 언제 와 이게 도착? 지금 뭐 KTX 비행기 타고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후세인으로 봤을 때 정말 미련한 작전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간도 현장에 있어야지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언제 전쟁 다 끝나갈 때쯤 서울에 출발해서 한 달, 두 달 뒤에 부산에 도착하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네, 소고군 체제 얘기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학문의 특징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A란과 호란을 겪은 후 일부 유학자들은 현실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임질애란과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이라는 얘기죠. 18세기 중엽 이후란 얘기가 되겠지. 유학자들이 현실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학문을 할 때 실학입니다. 네, 실학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론보다 실천을 중요시했죠. 실학자들이. 중농학과, 중상학과 나눠지는데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맞죠? 중화주의를 빨리 떨쳐내야 된다.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서양의 천주교가 됐든 서양의 과학기술이든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한다. 맞죠? 실용적이고 실증적 학문 연구를 해야 한다. 맞죠? 백성의 생활을 돕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모두 다 맞습니다. 실학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실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도 한번 물어볼까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영미 얘기. 우리나라에 실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아니 18세기 중엽에 지네들이 야 우리는 실학자야 이렇게 하고 다녔겠어? 그 학문이 무슨 학문인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는 실학자야 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응? 오, 대충 아시는 것 같으네요. 예, 1932년쯤 되면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조선학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18세기 중엽쯤에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명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한국학의 대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들 모두 다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봤더니 500억이 넘는 책이야. 그래서 만든 책이, 요약 정리한 책이 뭐예요? 예. 이건 정약용 선생의 저서가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1930년대 우리 학자들이 만든 정약용의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여의당 전서가 되겠죠. 이때 처음으로 그 같은 사람 우리 실학자라고 하자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다. 참고로만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면 되겠죠? 자, 6번 가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다음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의정부를 폐지하였다.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가 3군부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서로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라 분리시켰죠. 예, 아까 자수는 자주가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변사의 모든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 획파하고 의정부와 3군부를 분할시켰다. 즉 행정기능과 군사기능 전문적으로 가라는 얘기지. 틀린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사창제를 시행했다. 이은번은 이제 한국이 부패한 거죠. 한국이 부패해서 사창제로 가는 거죠. 즉 공무원이 운영하는 제도 한국제도는 실패했다. 부정부패 비리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마을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 창고를 만들고 쌀을 각출해서 비축해서 빈민들에게 쌀을 빌려주자. 사창제가 흥선대원군도 처음 실시하죠. 이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세종 때 기록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세종 때 기록과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도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 호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호포제도 되게 중요한 단어죠. 일종의 군포죠. 우리 알다시피 군대 안 가고 국방비 안 나가는, 안 내는 귀족 계급들이 있단 말이야. 조선시대에 양반, 왕족 이런 사람들, 국방비, 즉 얼마 전 국방이죠. 국방비를 아주 안 내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양반들, 왕실 사람들. 그럼 국방비를 내는 사람은 누구야? 양민들, 즉 농민들이란 애야. 얘들이 불평불만 염성 쏟아지겠지. 야, 누구는 부자인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우린 가난해 죽겠는데 세금 맨날 내야 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흥선대원 이제 너무나 잘 받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호포제를 만들었죠. 즉, 한자를 써보면 되게 쉽게 이해갈 수 있죠. 집집마다 포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가가호. 양반들도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왜? 집이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세금 내는 방법이야. 호포제라는 얘기는. 양반도 내야 되고, 왕실도 내야 되고, 일반 민도 내야 되고. 흥선대원군의 일종의 세금 정책이 하나 터져 나온 게 호포제. 그래서 양반도 내고, 양민도 내는 사람 같은 말로 이걸 동포제라고 돼요. 같을 동자를 써서. 호포제와 동포제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네.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대전 통편. 정조 임금을 다 아시죠? 흥선대원군 뭐야? 대전 해통과 육전 조례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 써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전을 정리해드릴까? 우리 9,900번 나올 정도만 볼까요? 법전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복수합니다. 복수한 보겠습니다. 경국대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다. 가끔 요즘에 이제 노량진 문제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후배들이 문제. 경국대전이 완성됐을 때 시기에 사실 가장 가까운 거 물어보더라고. 시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거. 성종 때잖아요. 성종의 업적을 하나 선택적 골라면 내면 되겠죠. 경국대전. 한 250년 가까이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속대전. 영조가 되겠죠. 두 개를 합칩니다. 이렇게. 대전 통편이라고 합니다. 정조가 되겠죠. 대전 해통, 육전 조례. 예, 왕의 연대기로 본다면 고정이 맞습니다. 근데 고정은 어렵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걸 다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업적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9급 수준의 법전 내용입니다. 예. 하나 안 들어간 거 추가하다 뭐가 있어? 조선 경국전 정도 되겠죠, 앞에. 예. 정도전이 죽기 전에 태종 이방원왕이 죽기 전에 만든 게
태조 이성계 때 만드는 게 조선 경국전이죠. 어디를 참조하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주례를 참작해서 만든 게 조선 경국전이다. 요 간단히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흥선대원군 맞죠? 그래서 니은, 디은들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보기의 사건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쉬운 듯 어려운 듯 까딱 잘못하면 한 문제 날아가는 것. 5점짜리 날아가고 평균 1점이 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봐봐. 어디가 가장 빠를 것 같아? 동학이네, 그죠? 동학운동에. 자, 미음이 가장 빨라요. 보은집회입니다. 보은집회. 보은집회가 1893년 3월인데요. 처음으로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됩니다. 정치적 색깔을 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부보응기입니다. 1894년 1월입니다. 이 전봉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부보응기를 출발점으로 갑니다. 1894년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성전입니다. 1894년 5월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동학교도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됩니다. 1894년 6월입니다. 1894년 6월 파견됩니다. 지네들이 파견해서 왔나요? 우리가 요구했나요? 우리가 요구했죠. 그러니까 전주에서 동학교도가 전주성을 점령하자. 더 이상 정부에서 동학교도를 체포 내지는 제거 또는 진압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청나라에게 원고를 요청했다고. 이게 뭐예요? 무슨 조약이 걸까요? 갑신정변식의 텐진 조약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반도 내에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청군과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당연히 어떻게 일본도 꽉 같은 동시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두게 됐다. 이게 6월입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됐다. 1894년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 집어넣죠. 궁청까지 빠져버리죠. 궁박궁 정령, 청일전쟁, 가복이 빠지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논산해명 10월과 공주 우금치가 11월입니다. 우금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뒤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좀 쉽게 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가지라고. 이거 한번 풀어. 이거 맞았어요. 와! 이렇게. 계속 기죽이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조금씩 쉬운 문제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좀 살려주려고. 왜냐하면 중간에 어려운 거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한 달 사이, 두 달 사이 막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맞으셔야 됩니다. 8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앵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66년 프랑스가 약탈해간 애교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차분 75건 여대 들어왔고 다음 달 27일까지 297건 모두 들어올 예정입니다. 홍길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난 아니죠? 의궤가 297건입니다. 기자 갑니다. 프랑스에 약탈한 지 145년, 20년간의 협상 끝에 드디어 애교장각 도서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어제 도착한 1차분은 약탈당한 297건 가운데 75건, 나머지 3차례 걸쳐 다음 달 27일까지 모두 들어올 예정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가져오는 것은 의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라봅시다. 관련된 것. 병인 박해. 관련이 있죠. 병인 양형의 배경이 됐으니까. 양원수. 프랑스군이 왔을 때 정적 상승해서. 한산은 빠졌다. 한산근에 문수산 빠졌어요. 한산근에 문수산성까지 추가하면 되겠죠. 강화도 지도 혹시 나와서 출제된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데서 여기 초지진, 갑곶, 광성보, 문수산성, 여기 정족산성, 여기 강화읍,
여러분 여기 한 번 좀 가봤을 것 같아서 그냥 지도 그리고 글자만 적어도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더 많이 가봤어야 되지 않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서울 사는 촌놈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니까 더 많이 알 것 같은데도 꼭 안 가는 사람들 꼭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강성보 전투. 강성보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죠. 네.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마찬가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과 또 관련되어 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이 아니죠. 쏘리. 미국이 맞구나. 헷갈렸어 지금. 일본이 될 거 자꾸 헷갈렸어. 쏘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약 체계를 맞서도 우리 민족이 한 걸 옳지 않는 것. 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와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벌써 을사늑약 냄새가 납니다. 제3조. 한국 항쟁 때 한 명이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예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미국 황제폐하를 만날 수 있는 거리를 가집니다. 을사늑약. 1905년 11월에 우리나라 예교권이 박탈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거 하겠습니다. 민영화는 이 조약이 한 거에 자결했죠. 순국했죠. 자결해버렸습니다. 유생들은 매국노를 규탄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친돌성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과 유효전을 펼쳤습니다. 경상북도 영해에서.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출제한 겁니다. 선거 안 끝났으면 출제 못해요. 네. 혹시라도 당선됐다면 혹시 뭐 과잉 총선한 거 아니냐 싶어서 이재명 가겠습니다. 1909년 명동성당입니다. 이 사건. 1909년 명동성당에서 그 유명한 을사오적 중에 하나죠. 나라 팔아먹은 이한영을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수술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아쉽게. 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에 아쉽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한영이 친일행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좀 있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오적 암살단 좀 틀리죠. 나기호라고도 하고 나철 중심이었다. 나철 오기호 잘못했다. 나인영 쏘리 헷갈렸어요.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을 자신에 대한 조직을 만들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대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에 대한 얘기. 고조선이라고 얘기했죠. 고조선은 청동기 신라에서 철기에 꽃을 피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삼국유사의 역사책에 당군왕검이 건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군왕검. 당군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걸 보고 왕검은 통치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당군왕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이 있었지요. 그죠? 팔조법이 다 전해지지 않고 삼조법, 살인상의 절도죄가 나오긴 합니다만 맞죠. 연고라는 제치행사, 이건 부여죠. 연고는 몇 월 달에 하는지 아시죠? 10월입니까? 12월입니까? 12월입니다. 유일하게 부여만이 12월 달에 제사를 지냅니다.
세 번째, 제가위에서 나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가위는 부에도 있고 고에도 있습니다. 제도가 같습니다. 네 번째, 천군이 관장한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만입니다. 사만입니다. 답은 1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1번, 다음 밑줄 친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탑은 정동행성에 의해, 정동행성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원간섭 기준 금방 알셔야 되겠죠.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관청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목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의 정부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 1차는 둔전 경략사가 되고 2차가 뭐예요? 정동행성입니다. 아셨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나올 수도 있다고. 1차가 뭐라고요? 둔전 경략사. 2차가 정동행성. 가봅시다. 미등 간섭을 봤던 이 시기에 제작된 다각다층의 대리석 탑이었다. 원간섭기에 대표적인 탑이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심하러 간다면 충무광도 알아두면 되겠죠. 충무광 시기에 경천사지 개성입니다. 10층 석탑이 되겠죠. 터지자야. 이 정도는 알지. 경천사라는 절터였다는 뜻이야. 근데 이 경천사는 건물은 다 파괴되고 없는 거야. 그 터지자가 들어간 거야. 경천사가 있었던 터에 10층 석탑이 남아있다. 예. 이거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1층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쭉 끝에 가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걸 배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1층, 2층, 3층을 천정을 뚫었다고. 오픈 공간을 만들었다고. 이놈이 제일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건물을 3층을 뚫었다고. 천장을 1층, 3층 다 뚫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시면 용산에 꼭 한 번쯤 가보세요. 아니, 지금 가봐. 대통령 사무실 옮긴대잖아, 그쪽으로. 그때 가면 경호가 심해서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빨리 가봐. 취임하기 전에 가야 되겠다. 시험 안 되겠구나. 시험이 지방직 6월에서 안 되겠네. 예, 안 될 것 같아. 취임하고 가세요. 예, 끝나고 가세요. 예. 자, 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즉 원간섭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맞죠? 안양에 의해서 원간섭기에. 네. 그 안양이 그 1989년 13세기 후반이죠. 이렇게 그 원나라의 충선왕을 따라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충렬왕과 충선왕이 이렇게 되게 트러블이 안 좋아지죠. 부자적인 사이가 안 좋아지죠. 충선왕이 권력을 잡았다가 다시 영경으로 콜이 되죠. 그래서 그때 따라가서 안양이 이쪽에 있는 그 뭐라고 성리학에 대한 책들을 쉽게 얘기하면 카피해 오는 거예요. 이게 일명 주자전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안양이라는 사람이 주자전서를 갖다가 책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지? 베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썼다, 글을 썼다, 필사. 책을 통째로 가져오는지 못하고 책을 그대로 똑같이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오리지널 책이 여기 있다면 옆에 넣고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필사해 왔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석굴암이 조성됐다. 언제인 줄 아시죠? 신라? 통신라 시대? 무슨 왕이에요? 경도광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겁니다. 네. 판소리를 이용했다. 판소리는 무조건 조선 후기입니다. 판소리는 꼭 조선 후기가 저걸 땡땡하시고 조선 후기의 민중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살짝 저가 민중의 백성들이죠. 백성들의 수준을 향상시키 도구가 됐다. 판소리를 통해서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막 돌아간 얘기를 판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들을 갖다가 판소리를 엮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민중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기를 보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삼국사기에 편찬되었다. 이건 고려 중계 인종 때 만든 거니까 뭐 답이 아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죠.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갑니다. 다음 남북한 유엔 동시가별 성사시킨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이 됐다는 건 아까도 오전 수업에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의 개념을 가져야만 무조건 유엔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91년 이후에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유엔 가입할 때 조건이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돼요. 국가가 형성되지 않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죠. 반대했던 부분들이 노태우 정권 시기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설치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를 채택했다. 예.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통일 문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노태우 대통령 시기, 김대중 대통령 시기 딱 3가지로 테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김대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98년에 동해에서 배를 태워서 가는 방법. 두 번째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버스를 이용해서 판문점을 통과해서 관광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되게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봐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드디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이런 점을 틀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야. 정상회담 전에 이미 98년에 배를 띄워서 이미 간 적이 있다는 것.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이제 굳이 안전한 버스가 있는데 육로로 가자는 것 때문에 되게 편하게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4번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 시기. 답은 2번.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통일 문제가 나온다면 딱 테마가 정해져 있다. 91년하고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시기하고 그 다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과 김정일에 대한 얘기 딱 3개입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는 이거 9급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9급 일반 행정, 뭐 교육 행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 3가지로 딱 공부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수 공부할 때, 다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3가지를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건 제가 장담 못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해놔야죠. 그래야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13번으로 가죠. 13번.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예측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거라고. 가로넣기, 블렁크 문제. 풀어봅시다. 거란의 장수 소배합. 소배합 며칠 굽어요? 소배합은 거란 3차 공격입니다. 10만의 군사를 잃고 침략. 소배합을 몰아서 강감찬이 나왔으니까 3차가 되겠죠. 소양강천에 제가 노래했던 거 기억나죠? 서희, 양규, 강감찬. 흥하진을 앞을 흐르던 소가죽을 깨워 막았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료는 되게 클래식한 사료이긴 한데 21세기 학자들은 소가죽으로 뚝을 만들어서 수공작전을 펼쳤다는 되게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또 출제자가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료를 출제할까 봐 만든 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흥하진 앞으로 흐르던 냇가를 소가죽으로 깨워 막았다. 그런 다음 거란군이 건너가길 기다렸다가 일시에 물을 터뜨려 흘려보내고 복병으로 하여금 거란군을 공격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뚝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소가죽으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쓰긴 쓰는데 되게 지금 21세기 시각하고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물이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한 군데 모으기 쉽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사례가 나오면 강감찬, 그런 3차. 연습이야, 연습.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원종 11년에 개경으로 한도하여 되게 날짜를 정하고 알렸으니 원종 때 개경이 한도됐다는 뜻이 되겠죠. 삼별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배중선 등이 봉기하여 몽골병에 크게 침입하여 백성을 마구 죽이니 무릇 나라를 돕고자 하는 자는 다 모이라 하고 하니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크게 모였습니다. 그러한 3차하고 지금 나오는 게 삼별초 항쟁이죠. 이 공간이 너무 커요. 예, 엄청나게 크다고요. 예. 그럼 분명히 여기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쓰세요. 옆에 여백에다가. 여기 잡으세요. 요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요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요 금 원이거든? 지금 그라니까 어디겠어? 요 나라잖아. 여기잖아. 삼별초니까 어디겠어? 원나라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사이에 뭐 넣어야 돼? 금나라 여진족과 싸운 내용이 이게 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좌측에 여백에 써요. 소여, 금원명, 제끼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딱 잡으라고. 그럼 당연히 1, 2초면 풀린다고 이게. 봐. 윤관이 네, 윤관 나왔잖아. 윤관. 이 사람 단어 저거 혹시 모르니까 윤관벌 이 사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연총. 윤관, 오연총 등이 별무반을 잇고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 답은 1번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답은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잊어먹지 마세요. 송여 구문명. 네, 이런 문제 나올 것 대비합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거 가죠? 이종무와 테마도. 이종무 나오면 세종대왕일 거고요. 그 다음 공민왕의 쌍성총관불 회복 원간섭기. 아까 쌍성총관 이성계하고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딜이 일어나서 그래서 무력으로 해보겠다 하지만 실상은 어느 정도 쪼인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애구를 물쳤다. 고려 우왕 시기. 황산은 오늘날에 어딘가요? 이성계가 황산이니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도 여러 갈래가 있죠.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 경상남도가 있죠.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보는 지리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성계가 황산에 애구를 물리쳤다. 애구 수장 누구예요? 네, 젊은 친구 아지발도를 화살로 쏴서 죽이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죠. 아지발도도 잡으셔야 돼요. 아지발도를 사살했다. 네. 애장 아지발도를 사살했다. 14번 가죠. 14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의 설명을 옳은 것. 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호원철폐가 나왔고요. 아는 단어 찾아보는데 호원철폐. 1987년 민주화운동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대통령 직선제와 간선제에서 그 다음에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게 학생들과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연설하죠. 원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죠. 나는 헌법 바꿀 생각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키로 쳐서 호원이라고 그래요. 호원을 설치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더 심한 민중 데모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국민 합의를 배신 4.13 호원 조치의 무효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 전두환 정부 시기. 6월 민주화운동. 보겠습니다. 연도는 다 아시죠? 그 영화가 1987년 영화가 떴기 때문에 대충 알 수 있죠? 1987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은 있는데 공부가 안 될 때 1987년 영화 한번 봐요. 그럼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1번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 장기 독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 5년제를 요구했다. 맞죠?
예. 대통령 선거를 아까 뭐라 그랬지? 예, 직선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가자. 예. 이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선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고요. 3번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내각 책임자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가도 정부에서 내각 책임자를 받고 그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볼까요? 이승만의 1960년 3.15 부정선거, 학생들이 부산 마산 지역을 통해서 엄청난 데모가 이루어졌죠. 이승만 정부는 하야,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하와이로 이승만은 망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이기붕은 자살하게 되었고, 그 권력 승계자 3위였던 예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권력을 잡게 되죠. 허정이 해야 할 일 뭐죠? 개헌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개헌이거든요. 권력 잡으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허정 내각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제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각 책임자를 바꾸자. 내각 책임제가 됐고요. 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당연하겠죠. 이것은 압승할 수밖에 없죠. 부정선거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장면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장명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윤보선이 뭐가 돼요? 대통령이 돼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장면이 짱이 되는 거고, 윤보선은 되게 어정쩡한 이치예요.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심화 좀 봅시다. 심화.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장면 내각을 우리는 심파라고 불러요. 이렇게 또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 정당이라는 게. 여기를 구파라 불러요.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게 돼요. 탈당을 하게 돼요. 윤보선 세력이 탈당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재 민주당의 뿌리예요, 여기가. 민주당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당의 뿌리는 이렇게 왔어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발점이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에요. 이승만과 힘을 같이 합쳐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출발점은요. 그런데 이승만의 독재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탈당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 좌파우파 치열하게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애들이 좌파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파 정권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의 정권이에요. 근데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정치적 싸움을 하다 보니 정당 사이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뉘어질 뿐이지 뿌리를 보다 보면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싸움을 할 때 이 정도 뿌리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싸우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 이해하면 돼요. 여기 빨갱이 있어 여기? 여기에? 우리가 빨갱이 찍어줘? 안 찍어주잖아. 진짜 빨갱이로 민주당 찍겠어요? 누가? 안 찍죠. 그죠? 그러면 찍는 사람 전부 빨갱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돼.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 정치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정치사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적 관점에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빠지지 마세요. 이데올로기 빠지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저는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막 다 찍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얘기해. 다 비판해. 죽여 다 비판해.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다시 갑시다. 그 답은 14번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좀 쉴까요? 애매모호하다. 쉬자. 조금 쉬어가자. 여러분 힘들다.